저는 태권도의 교류기를 갖출 수 있습니다. 필요 없어. 뭘 할 줄 알아? 없습니다. 좋았어. 100만 원으로 하자. 그래서 100만 원 시작합니다. 100만 원 시작하는데 그 관장님이 인성교육을 막 하더라고요. 어떻게? 이렇게 합니다. 만약에 이 아이가 밥을 잘 안 먹어요. 편식을 합니다. 편식을 하는데 이렇게 교육합니다. 야, 너 엄마가 돈 벌어서 열심히 만든 반찬 편식해? 안 돼. 먹어. 먹어야 돼. 그래야지 건강해져? 알겠지? 이게 인성교육입니까? 나도 하겠다. 내가 그건 나도 한다. 근데 그래서 인성교육이라는 것이 있는 건 알고 인성교육으로 교육을 해야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근데 배울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막 배우려고 노력하다가 배울 곳이 없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시간이 점점 지나니까 그 배우겠다는 열정이 점점 어떻게 돼요? 아까 남정진 회장님께서 책 쓰기가 귀찮아진다고 했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똑같아집니다. 게을러집니다. 이제 열정이 없어져요. 그래서 안 되겠다, 이러면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정신 차렸는데 웬걸 제가 결혼해 있는 겁니다. 어느새 결혼해 있고 저희 첫째 아이는 곧 나옵니다. 이제 촉박합니다. 먹여 살려야 되는데 분유값 어떡하지? 그때 제 월급은 150만 원. 저희 집사람도 사보면 돼 120만 원. 270만 원 괜찮은데 이거 갖다 어떻게 하지? 먹고 살려면 체육관 하겠다 해서 나옵니다. 나와서 이제 처음 했던 것이 이제 넘겨주세요. 예, 수원에서 태권도장을 시작하게 됩니다. 제가 모은 돈 3천만 원. 저희 집사람이 모은 거 합쳐가지고 3천만 원. 예, 그리고 저희 어머님이 빚내서 주신 돈 3천만 원을 제 손에 딱 들고 수원으로 갑니다. 수원으로 가는데 빚으로 시작했죠. 수원에 가서 체육관을 시작하는데 여기서 문제가 생기는 게 뭐냐면 정말 좋았습니다. 정말 좋았는데 제가 인수를 잘못했습니다. 처음 해보니까 다들 아마 처음 그 준비하고 계신 분도 계실 텐데 처음 인수할 때 아마 시야가 많이 가려질 겁니다. 예, 시야가 작아지고 내가 보는 것만 보이고 그 넓게 보지 못해요. 왠지 아십니까? 예, 욕심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욕심을 내지 말았어야 돼요. 이 관장님이 저한테 그럽니다. 나 남양주에 지금 체육 하나 180명짜리 인수해놨어. 거기 빨리 가야 돼. 그 관장님이 지금 못 나오고 있어. 그래서 저한테 제안을 합니다. 뭐라고 제안하냐면 3일 만에 인수를 끝내재요. 3일 만에. 그때 이제 제가 이제 인수한 수련생은 90명. 안 됩니다. 3일 만에 저 운영 코스도 모르고 전 바보라서 못합니다. 했더니 이 사람이 딜을 합니다. 저한테. 어떻게 딜합니까? 인수금에 200만 원 깎아줄게. 권리금 200만 원 깎아줬다는 그 생각에 딱 뭐가 떠오르냐? 제가 소심하지 않습니까? 예, 100만 원만 더 한번 질러볼까? 100만 원 더 깎아달라면 깎아줄까? 안 깎아줄 것 같아. 그래서 200만 원에 합의를 보고 3일 만에 체육관을 인수하게 됩니다. 차량 코스도 다 모르는 상태에서 인수를 합니다. 그게 300만 원 때문에. 왜냐면 이 관장이 머리가 좋은 거예요. 제가 없는 건 아는 거예요. 내가 필요한 거 지금 당장 뭐? 돈. 이거였습니다. 그것을 아니까는 저한테 딜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인수를 했는데 정말 어마어마했습니다. 인수하자마자 10명이 딱 빠지는 겁니다. 그 아이가 누군지 아십니까? 우리 체육관에 이제 그 성인 한 분이 계셨는데 그분이 영어 선생님이었습니다. 근데 그 제자들, 학원 제자들 10명을 데리고 온 겁니다. 추석보에 올렸습니다. 그리고 운동을 한 겁니다. 나는 얘네들이 수련생인 줄 알았죠. 딱 그게 끝나자마자 권리금을 딱 마지막으로 딱 그 다 주고 난 다음에 그 다음날부터 10명이 딱 안 나온 겁니다. 제가 영어학원이 어딘지를 몰라서 찾아가지 못했지만 만약에 영어학원 학원 안 왔으면 거기는 난리 났을 겁니다. 지금. 멘붕이 옵니다. 정말 큰일 났다. 근데 더 큰일 난 건 뭐냐면 제가 이제 뭐 좀 급하게 하느라고 파악을 안 했어요. 시장 파악을 안 했는데 여기가 사람이 안 다녀요. 앞에는 고가가 엄청 크게 있습니다. 간판이 안 보여요. 불도 안 나와요. 근데 더 문제는 뭐냐면 수원역 앞이라 누가 많아요? 수원역 앞에는 이제 역 앞에는 돈 없이 주셔가지고 이제 길거리 주무신 분이 되게 많아요. 예, 그분들이 다 체육관에 와서 체육관 앞에 가서 주무시고 거기다가 응가 싸놓고 입구에다가 오줌 싸놓고 술 드시고 심지어는 제가 뭘 봤냐면 이런 얘기 해도 되나 모르겠지만 체육관 2층이 저희가 2층이었는데 체육관 입구에 딱 이제 가면 유리문이 딱 있습니다. 유리문 앞에서 남자 그 노숙자분과 여자 노숙자분이 빨개 벗고 자는 걸 봤습니다. 출근했는데. 예, 옆에는 소주병이 한 4개 이렇게 있고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물론 좀 구경했습니다. 예, 그 다음에 신고를 했습니다. 예, 신고해가지고 했는데 그게 하루도 한 번, 두 번이 아니에요. 예, 계속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 정말 인수를 잘못했구나 라는 생각을 하고 했는데
거의 조금 이제 마음이 좀 내려가 버립니다. 예, 열심히 할 생각이 내려가 버려요. 그래서 60명까지 떨어집니다. 60명까지 떨어지면서 이제 그냥 이렇게 60명만 유지하자라고 마음 먹고 하는데 그렇게 2년이 이제 훌쩍 넘어가요. 그러면서 이제 아이가 태어나서 막 애도 자라면서 사실 그래도 열심히 했습니다. 포기한 건 아니었어요. 열심히 했습니다. 자, 그래서 열심히 하려고 마음 먹으니까 뭐가 오느냐? 시흥에 있는 저희 선배가 저한테 책을 하나 딱 던져줍니다. 예, 책을 하나 딱 던져주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 하나만 올려주세요. 자지 말고. 예, 바로 저겁니다. 저거를 저한테 줍니다. 예, 다 읽어보셨나요? 저걸 읽어보지 않았으면 오늘 대화는 끝입니다. 네. 송순호 박사님의 감동의 쇼라라는 책을 읽게 됩니다. 읽는데 정말 놀랍니다. 많이 놀랍니다. 어마어마하게 많이 놀랍니다. 제가 저 책을 몇 번 읽은지 아십니까? 두껍습니다. 박사님이 주고 싶은 게 너무나 많으신 분이라 엄청 두껍게 썼더라고요. 예. 근데 저걸 읽었는데 몇 번 읽었냐면 7번 읽었습니다. 7번 읽고 어떻게 읽었느냐? 한 5번부터는 밑줄을 치기 시작합니다. 막 밑줄 쳐서 저것을 제가 요약해서 약 한 24장짜리로 만듭니다. 그것을 들고 이렇게 이만하게 만듭니다. 이것을 들고 계속 읽습니다. 예, 애우려고 맘먹고 읽었습니다. 근데 외워집니까? 안 외워지더라고요. 머리가 한계가 있다 보니까. 그래서 막 하다 보니까 너무나 좋은 거예요. 야, 이걸 해야겠다. 이걸 해야겠다. 근데 책으로는 부족한 거예요. 더 알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결국 이제 한 번만 더 눌러주세요. 손순호 박사님을 찾아가서 만납니다. 이렇게 처음에 와서 오늘 처음 오신 분도 계시지만 그런 마음으로 딱 앉아서 막 이렇게 기쁜 마음으로 보면서 세미나를 듣습니다. 저는요, 정말 너무나 놀라웠습니다. 충격, 네, 놀람, 그리고 감동. 저는 조금 창피한 얘기인데 세미나 들으면서 첫 번째 박사님 세미나 들으면서 울었습니다. 눈물 흘렸어요. 너무나 감동적이라서. 그래서 박사님께 배우고 막 배우고 열심히 배웁니다. 열심히 배우는 게 박사님께 아마 이런 얘기 정말 많이 들어서 책에도 많이 나왔는데 가장 많이 나와 있는 단어가 뭔지 아십니까? 마음, 이해, 사랑 이겁니다. 저는 그래서 거기에 포커스를 맞춥니다. 우리 아이들 저렇게 가르쳐야겠다. 마음, 이해, 사랑으로. 예, 그래서 그렇게 열심히 실천을 해보고 변화의 시작을 갖게 됩니다. 정말 열심히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는 점점 어떻게 됩니까? 제가 우리 이 아이를 이해해 주려고 노력하고 이해는 잘 못했습니다. 솔직히. 왜? 처음부터 이해해야지 맘먹다 이해가 됩니까? 안 되죠. 이해를 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정말 심지어는 사랑하자를 A4 용지 한 장에다 뽑아서 오립니다. 사자를 오리고 낭자를 오려서 붙여놓고 이거를 체육관에 다 붙여놓습니다. 예, 다 붙여놓고 그걸 맨날 있습니다. 들어가기 전에 그거 한번 보고 들어갑니다. 네.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정말 신기하게도 80명에서 2년 동안 멈춰 있었습니다. 2년 동안 멈춰 있었는데 100명이 올라가고 6개월 만에 100명까지 올라가고 그리고 120명까지 이렇게 올라가게 됩니다. 자, 다시 하나 넘겨주세요. 결실. 그렇게 1년 후에 저희 주위에 체육관이 5개가 있었는데 그 중에서 가장 많은 수련생이 됩니다. 여기서 박수가 나와야 됩니다. 네. 얼마큼 되냐면 190명이 됐습니다. 딱 1년 만에 190명이 돼서 정말 내가 너무나 놀라워서 1등을 됐구나. 그래서 정말 신기했습니다. 뭐가 신기했냐면 이 주위 도장에서 내가 1등을 하고 있다는 게 정말 믿기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그날 190명이 된 날 저희 집사람과 앉아서 치맥을 하면서 저는 울었습니다. 맥주와 그 치킨을 먹으면서 울었는데 저희 집사람도 같이 울었어요. 제가 봤을 때는 제가 우니까 그냥 같이 운 것 같아요. 뭣도 모르고. 네. 하지만 이렇게 잘 돼가고 너무 행복했던 시간이 한 번 시련이 또 옵니다. 아주 잔인한 시련이. 자, 옮겨주세요. 두 번째 시련이 옵니다. 뭐라고 써있나요? 6개월 후에 재개발을 합니다. 이놈에게 젠장 안 될래니까 안 되는구나. 6개월 재개발을 할 거라는 건 알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렇게 빨리 될 줄 몰랐어요. 6개월 만에 재개발을 시작합니다. 한 달 만에 60명? 아닙니다. 2주 만에 60명이 떨어졌습니다. 2주 만에. 제가 너무나 그 스트레스를 받아가지고 전화기를 꺼놨습니다. 다 전화가 뭡니까? 죄송합니다. 이사갑니다. 관장님 제가 여기 계획가 끝나면 다시 들어올 테니까 그때 거 다시 보내겠습니다. 다 이 전화예요. 똑같아요. 그 전화를 받기가 싫은 거예요. 전화기를 꺼놨습니다. 그리고 밤에 11시에 딱 끝난 다음에 한숨 푹 쉬고 앉아서 탁 켰습니다. 전화기를. 문자가 몇 개가 와 있냐? 12개가 와 있더라고요. 다 퇴간 문자입니다. 그날 하루에 정확히 31명이 퇴간했습니다. 하루만.
그리고 이제 그 이후에 이제 2주 동안에 다 이사 가고 뭐 보상 다 받으니까 빨리빨리 가더라고요. 이사 가고 하셔가지고 그 시공사에서 빨리빨리 했습니다. 그래서 빨리빨리만 나가게끔 했는데 정말 빨리빨리 나가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어떡하지 막 이렇게 하고 있다가 더 떨어지기 전에 팔을 냅니다. 네, 누군가가 저한테 얘기해 줍니다. 팔으라고. 그래서 내놓습니다. 내놓는데 그때 내놨을 때 110명이었습니다. 110명까지 떨어졌어요. 계속 떨어지다가. 근데 내놨는데 와서 주위가 막 허울 파는 거 보고 안 사요. 아무도 사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냥 합니다. 그래서 오기가 생깁니다. 점점. 야, 해보자 뭐 아직도 뭐 망해도 다시 하면 되지 하고 합니다. 그래서 막 열심히 합니다. 더 열심히 해요. 막 오전에 일어나서 뭐 전단지 준비해서 유치원 애들 모여서 막 차 타잖아요. 거기 가서 막 전단지 돌리고 인사하고 막 웃고 막 그럽니다. 미친놈처럼. 선생님 어떤 어머니는 저는 미쳤나 보다. 왜 맨날 와서 저렇게 웃고 있지? 이런 표정을 저를 쳐다보세요. 예. 그리고 퇴근해서 또 아파트에다가 돌리고 동네에다가 돌리고 그러게 2시간씩 아침에 2시간 저녁에 2시간씩 홍보를 하고 집에 갑니다. 예. 그렇지만 이것도 열심히 했지만 사실 제가 더 열심히 한 건 뭐냐면 박사님께 배운 거 마음교육, 예, 사랑교육을 더 열심히 합니다. 더 열심히 배워서 진짜 열심히 막 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정말 신기한 게 뭐냐면 확실히 이건 맞는 것 같습니다. 예, 마음으로 교육하는 건 맞는 것 같습니다. 3개월 후에 110명으로 떨어졌던 것이 130명으로 다시 올라갔습니다. 열심히 하는 모습도 봐주시고 이렇게 소개도 해주시고. 근데 정말 신기한 건 뭐냐면 한 어머님이 저한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간여님 그 아이를 한 명 갈 겁니다. 소개해주는 어머니가 누군지 아세요? 소개해주는 어머니가 바로 옆에 있는 도장에 체육관을 자기 자녀를 보내고 있는 어머니예요. 근데 저희 체육관에 체육관 소개를 해주신 거예요. 예, 정말 대단하지 않습니까? 너무나 감동했습니다. 제가 그때. 그래서 넘기기 힘드네요. 자, 넘겨주세요. 두 번째 결실을 제가 받게 됩니다. 더 힘든 상황이 됐습니다. 사실 더 힘든 상황에 재개발로 돼가지고 더 힘든 상황이 됐습니다. 그때 1학년 입학생이 신입생 입학생이 86명이었습니다. 86명. 많은 건가요 이게? 많은 건가요? 아니죠. 86명이 입관하는 86명이 입학을 했는데 그 중에 저희 체육관에 제가 48명을 받습니다. 1학년 아이를. 예, 48명을 받고 드디어 올해 200명을 넘깁니다. 200명이 되고 그 학교 가면은 이제 그 홈페이지 가면은 전교생이 나오지 않습니까? 520명이더라고요. 전교생이 520명인데 제가 200명을 돼가니까 학교를 딱 가면은 애들이 인사하는데 다 누구 애들입니까? 1학년 애들은 거의 다 저희 체육관인 거예요. 막 인사하는데 막 인사받기 정신 없어요. 저는 입이 여기 걸려 있습니다. 다른 체육관 가냐면 딱 이러고 있습니다. 결국 어떤 간에께 연락이 옵니다. 천천히 하자. 응? 살살 하자고. 정말 말에 그 힘을 줘서 뼈를 넣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렇게 안 하면 넌 뒤진다.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천천히 하고 있는 거라고. 내가 더 세게 한번 해볼까요? 정말 이런 얘기가 되더라고요. 예. 지가 잘해야지 왜 나한테 그런 얘기 합니까? 그렇죠. 그래서 저는 그때부터 무조건 진심으로 교육하는 것을 열심히 하기 위해서 계속 한국 태권도 연구소라는 곳을 계속 찾아가서 계속 배웁니다. 모르는 건 배워야 되니까요. 그래서 저는 세미나를 자랑은 아니지만 지금까지 한 번도 빠진 적이 없습니다. 네. 여기 빠지신 분 계십니까? 한 번이 두 번 됩니다. 두 번이 세 번 되고 세 번이 그 사람을 더디게 만듭니다. 그냥 또 빠지지. 물론 근데 한두 번 빠지면 바로 잘립니다. 여기는. 네, 그건 알고 계시죠? 자, 다음을 넘겨주세요. 네, 세 번째 시련이 옵니다. 네, 1년 후에 체육관을 정리하게 됩니다. 잘 안 됐나고요? 아닙니다. 계속 잘 되고 있었습니다. 물론 신종플루 때문에 한 10명이 줄었습니다. 한 190명 정도 됐었는데요. 그래도 인지가 너무나 좋고 계속 입관은 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저희 어머니가 아니고 저희 작은 누님이 뭘 좋아합니까? 이걸 엄청 좋아하십니다. 그냥 막 들이붓습니다. 간경화 말기가 되셨어요. 그래서 이제 그 의사가 말하기를 간을 이식을 해야 살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데 간을 이식을 할 수 있다 치자고요. 근데 수술비가 어마어마하는 거예요. 제가 상상했던 것보다 더 비싼 겁니다. 그 이후에 치료비도 엄청나고. 그래서 체육관을 정리하게 되죠. 체육관은 일주일 만에 정리가 됩니다. 예.